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다양한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이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5월 하면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기념일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정의 달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994년도에 이제 법적 근거를 가졌으니까 이제 올해로 꼭 26번째를 맞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5일날 어린이날이 있죠. 예. 어버이날, 그리고 뭐 입양의 날도 있고요. 예.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이제 매월 5월 셋째 월요일이 이제 성년의 날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제 5월 20일이고, 그리고 5월 20일이 또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참 많이 몰려 있죠. 근데 세상은 참 많이 변해도 예.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도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만났지만 부부간에 정말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되새기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기존에 알고 있던 가족에 대한 개념, 가족에 대한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당연히 가족의 형태도 바뀌죠. 예. 예전에 이제 가족하면 초혼으로 맺어진, 그것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그러면서도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모든 개념들이 다 도전받습니다. 초혼이 아니고 재혼 가족도 있고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지 않고 뭐 한부모 가족도 있고, 자발적 무자녀 가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안 들어서서가 아니라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아이를 안 낳는 조건으로 만나는 커플이 생기니까요. 예. 그리고 요즘은 분거 가족,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도 많이 늘었죠. 주말 부부, 월말 부부, 기러기 가족. 거기다가 예전에는 이제 혈연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예. 혼인하고, 요즘에는 전혀 피를 나누지 않은 입양 가족도 생겼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맞벌이 가족, 조선 가족 해서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고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정말 의미가 없고요. 정말 그 속 내용을 잘 보셔야죠. 예.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골물대로 골문 그런 가정도 많고요. 예. 그중에서도 요즘 이제 1인 가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28.6%입니다. 예. 근데 1인 가구도 잘 들여다보면 청년층, 그죠? 그런 책의 1인 가구도 있고요. 예. 장년, 노년층, 그리고 이제 여성들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있기 예.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거주 지역이라든지 그분들의 경제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잘 따져주는 그런 정책이 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1인 가구, 2인 가구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사실 일각에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이혼이나 자녀 학대 등 이렇게 가정 위기가 현상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위기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도 가족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지나치게 우려를 해서 이제는 가족은 없어질 거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사회가 변해가는 적응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봅니다. 예. 문제가 터져서 손을 쓰기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예.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역할은 어떻게 할 건지, 중년의 위기는 또 어떻게 넘기고 노년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쓴다면 예. 사회에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는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은 또 강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느끼시기에 가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아까 이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가치관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해도 좋다. 비혼이라는 말도 진짜 생겼죠. 예. 결혼해도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낳겠다. 효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딸 자식도 모실 수 있다. 예. 형편다른 자식이 모셔야 된다. 정말 갈등이 많을 때는 따로 뭐 살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쪽으로. 이혼도 절대 안 된다. 뭐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 이혼 못 하겠다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요. 가족의 기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뭐 세탁기, 자동차 나름대로 기능이 있듯이 가족도 기능이 있거든요. 생산의 기능은 많이 줄어들었죠. 요즘은 뭐 의식주 대부분 다 바깥에서 예, 해결하잖아요. 그죠? 소비의 기능이 이제 많이 높아졌고 애정, 소속, 휴식, 쉼 이제 이런 기능들은 이제 많이 좀 강화된 면이 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또 아내 역할,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정말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부모 가족의 날, 요거 법정 기념일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기념일로 이제 지정이 돼서 한부모 가족의 날이 이제 제정이 된 건 참 반갑고요. 한부모 가족도 잘 들여다보면 두 부부가 함께 해결해도 힘든 문제를 그렇죠. 그죠?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참 쉽지가 않죠. 예. 근데 또 편견이 생기잖아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선택한 건데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자꾸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결혼을 해서 뭐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 미혼 한부모 예. 가족, 특히 여성 혼자 또 남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직도 참 시선이 차갑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뭐 특별한 시선으로 막 너무 배려해주거나 챙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그런 인식만 좀 많이 바뀌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 주거 문제죠. 경제적인 빈곤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정말 써야 될 예산이 많겠지만 한부모 가족 좀 더 신경을 갖고 좀 많이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014년 송파 세모녀 그리고 2018년에 중평 모녀 이 생활고에 따른 자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이제 지원 손길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경제적인 빈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죠. 양육비 이행 관련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행률을 보면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 여전히 32% 많이 낮죠. 계속 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고 예. 빼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혼한 여성한테 고급 외제차 그리고 뭐 통장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호소를 해서 받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약자인데다가 그런 지식이나 정보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정말 강제 이행할 때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국가가 일단 먼저 지급을 좀 해주고 그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구상권을 좀 시행하는 쪽으로 좀 법적인 좀 강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사회 문턱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길거리에서도 외국인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나 선입견 등 아직도 이런 나쁜 습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다문화 가족 하면 이제 주로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등 조금 경제적으로 저희보다 조금 못한 그런 국가의 여성하고 예. 한국 남성들의 결혼, 뭐 국제 결혼 이민자 가족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요.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그 자녀로 구성된 어떤 의미로 보면 한국민 자체도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일 인식이 중요한데 여전히 외모 이런 것들로 차별 많이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남성으로서 외국 여성과 결혼해서 산다면 모르는데 예. 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그 고충을 우리는 사실 겪어보기 전에 잘 모릅니다. 예. 내가 익숙한 기후, 음식, 가족, 우리 말, 우리 노래를 다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건가 그것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모국어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의 모국까지를 배우게 하고 예. 그 문화를 잘 좀 익숙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글로벌 사회로 뻗어나가는데 아주 기둥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가족의 지형이 바뀌면서 이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관련해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출산 참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을 정도로 예. 참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겠지만 출산 장려금으로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건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산 장려금을 주니까 받지 그거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애를 낳아봤지만 정말 저도 몰랐던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예전에는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키우는 일을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성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 사회의 일이고 우리 회사의 일이고 우리 국가의 일이거든요. 그 인식 전환이 중요한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15세에서 49세 기혼 여성 11,10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향후 출산 계획이 없다는 사람이 거의 85%예요. 있다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 자체,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나 혼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함께 키워서 아이 키우기 편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고요. 고령화 문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미 뭐 다른 나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 100년, 70년, 40몇 년이 걸렸던 그것을 우리는 20몇 년 만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문제를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재앙이 오는 거죠. 자, 이에 정부는 올해 초에 이제 제3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 요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반갑죠.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벌써 3차에 걸쳐서. 근데 이게 단순한 구호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큰 5가지 대과제, 다시 10개로 나눠서 중과제. 저희는 참 와닿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정책을 봤을 때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명사의 중복으로 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조금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뭐 발표하고 서로 뭐 알리고 또 행사하고 그 행사에 참석했던 연 인원수 막 계산하고 그런 행사를 했던 사진 막 증명서를 올리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진행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좀 더 현장 가까이 다가가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성별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책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서 도련님, 아가씨 이런 성별 비대칭적인 호칭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족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인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필요하죠. 뭐 저도 여성 입장이면 당연히 주장했을 것 같고요. 저 역시 가족학을 전공을 하고 여성 입장에서 참 많이 대변을 해왔는데 시청자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듣는 남성들, 특히 연령이 좀 높은 노년층의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나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까지를 좀 헤아려가면서 접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해자고 우리 여성은 피해자고 우리가 막 투쟁하듯이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로는 여성들조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이분법적으로 편가라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남성들이 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좀 들어가서 다독거려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어내고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조금 지혜로운 부드러운 단계도 전 좀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다양해지는 이제 가족의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단은 또 우선이 돼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계속 누차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의 모습, 더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것만 정상 가족이 아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다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배려해야 될 가족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하에 좀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가족 정책도 많이 이제 세분화돼서 생애 주기별로 자녀들이 영학이나 유학에 있을 때, 뭐 청소년기에 있을 때, 예. 장년이나 성년이 됐을 때 그때 맞춰서 하는 맞춤별 정책들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건 상당히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달라진 가족의 형태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구석구석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가족 정책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예방 말씀드렸고요. 정말 맞춤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정책을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내 혼자만의 힘이나 우리 부부나 개별 가족의 힘만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배려해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행복한 가족은 절대로 국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알고 계신 거부터 나부터 예. 당장 지금부터 내가 실천하는 거 그것이 시작이 아닐까. 그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학중 가정연구소장과 가정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